많은 제품과 서비스는 IT와 융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형멘토와 만난 사람들 유진상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석구 본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부멘토하고 인터뷰하신 지가 벌써 2년이 되셨는데 예, 어떻게 지냈어요? 아,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 뭐 많이 바빴고 네네. 또 뭐 잘 지냈습니다. 예. 이제 그 평소 성장의 열쇠는 이제 IT 융합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얼마 전에 이제 기고도 하시고 예. 하셨는데요. 융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성장의 열쇠는 융합에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선 뭐 수치적으로 좀 보면 예.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그 성장의 비율이 뭐 3% 4%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IT 융합 시장은 10%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뭐 정부나 뭐 일반 그 시민들도 융합 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왜 중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그 산업이 그 자체의 어떤 기술 발전이나 혁신을 통해서 이제 많은 성장을 해오고 또 이제 그 고객의 가치를 창출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좀 있다고 보고 많은 제품과 서비스는 IT와 융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는 예. 또 어떤 사업을 그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 4년 전에는 융복합이 그 화두가 이제 던져졌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게 어떤 단초가 마련되고 또 점화가 되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지식경제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그 융복합의 어떤 성과의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현대중공업에서 SAN이라고 Ship Area Network이라는 그런 그 제품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배가 이제 고장이 나면 배가 그 부두 항구 바깥에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헬기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수리하고 돌아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IT 소프트웨어를 활용함으로 해서 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육지에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거기서 조작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는 우리가 최근 한 2, 3년 전에는 그 조선 수주 물량이 중국에 뒤졌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런 기술에 기인하여 물량이 확보되면서 다시 중국을 우리가 넘는 그런 사례를 낸 게 IT와 조선의 융합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거 말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운전하면서 운전자들이 어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때 음성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저희 나이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미디어젠이라는 회사에서 다국어 음성인식 미들웨어를 만들어서 현대자동차에 장착해가지고 운전자들이 음성으로 가지고 어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 위치를 뭐 찾는다든지 이런 그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것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것도 IT와 자동차 융합 사례. 또 자동차 쪽에는 자동차 내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차량용 웹 브라우저를 이제 그 오비고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운전자들이 고급 사양인 경우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의 융합도 이제 했고 또 IT와 섬유 융합도 지금 섬유 IT 혁신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의 융합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또 추가로 지금 계속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제 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데 그 최근 몇 년 사이 소프트웨어 업계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정체된 거는 좀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어떤 융복합 시대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어떤 그 산업의 변화 발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융복합의 핵심적인 이네이블러는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크게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기술의 변화, 그다음에 시장의 변화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굉장히 고객한테 제공하는 가치나 방법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최근에는 모바일, 그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시장의 변화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하는 활동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어떤 시장에 약간 왜곡된 부분 때문에 그런 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국회하고 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최근에 이제 개정하는 걸 공포했고 11월 말이면 이제 그 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호 출자 집단 기업의 공공부문 참여 금지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조금 안 맞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어떤 시장의 소프트웨어 시장 거래 질서가 좀 좀 혼탁했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공 쪽에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 그룹 집단에 속해 있는 SI 기업들은 공공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놨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중견기업이나 전문 솔루션 SI 기업이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솔루션 벤더들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그런 걸 토대로 이제 많은 레퍼런스를 쌓음으로써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스마트폰이다, 클라우드다, 빅데이터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변화하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아까 공공 쪽에서 이제 변화도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산업 측면에서는 좀 또 다른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면 좋을까요? 산업 측면에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소프트웨어 제일 근본적인 이슈가 인력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값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값을 주는 거는 우선 개발자들이 개발한 지재권을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라이센스 피를 주고 사서 제값을 주고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게 돼야 좋은 개발자들이 들어오고 좋은 개발자들은 또 들어와서 좋은 제품을 만들면 좋은 제품을 고객한테 주면 고객은 또 제값을 주고 사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적인 고리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고 악순환적인 상황에 있고 산업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선순환적인 고리가 좀 끊어져야 됩니다. 어느 게 먼저냐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제가 볼 땐 출발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 인식하고 제값 주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기자님은 어떤 그 시장 거래 질서 외의 산업 측면을 말씀하셨지만 산업 측면의 핵심이 저는 이거라고 보고 이게 해결이 되면서 선순환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제품은 아시다시피 문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만들 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야 되는데 그런 개발자의 역량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나 어떤 경영자의 인사이트가 좀 부족한 게 현실이고 이건 사실은 누구나 아는 거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회사는 영어로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4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하면 그냥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의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영어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문화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에 초점을 둔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정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뭐 따라서 인력도 우수한 인력을 양성도 해야 되고 해외 진출에 대한 마케팅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은 자금도 있어야 되고 뭐 아주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나이파가 이제 해외 진출하는 소프트웨어들 해외 진출하는 거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롭게 구상하고 있으신 게 좀 있으신가요? 우선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해외 진출이든 어떤 거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기업은 독자적으로 스스로 시장 개척하고 기술 개발해야 된다고 네, 네. 보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공공 쪽에 조그마한 도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짐을 지고 일어나려고 할 때 못 일어납니다. 약간만 잡아주면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초나 그 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수출 쪽도 저희가 한 2004년도부터 피지빌리티 스터디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마스터 플랜도 개도국을 중심으로 많이 했고 그 후속으로 1년에 저희가 뭐 어쨌든 참여해서 도와줬던 프로젝트이 5개, 6개씩 계속 수주를 해서 1년에 1억 불, 1억 5천만 불씩 기업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노력의 대부분은 기업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런 피지빌리티 스터디 해주고 마스터 플랜 짜주고 이제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최근에 하고 있는 게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 그 ODA 유상 원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출입은행 EDCF 자금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무상 원조 같은 경우는 코이카의 ODA 자금, 무상 원조 자금을 쓰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로 공개적으로 오픈 컴피티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월드뱅크라든지 다른 그 글로벌 금융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수주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글로벌 그 발주자 은행들입니다. 주로 이제 왜냐하면 개도국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다국자 은행들이 다자 은행들이 이제 자금을 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 더 하고 있던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재사용하고 소프트웨어를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 모듈별로 이 뭐라 그럴까 프레임워크를 표준 틀을 만들어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추진하도록 공공 쪽도 그렇고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도와주고 그거를 들고 나가서 어떤 시장에 판매하게 되면 다시 그거를 이제 확산해서 다른 인근 시장, 유사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잠깐 소프트웨어 인력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좀 개발자들이나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또 제도적으로 또는 문화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당연히 필요하고 이제 기업들은 이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유치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게 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기업하고 상호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나이파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 고용 연계형 석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떤 대학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제 커리큘럼을 짤 때 같이 참여해서 석사 과정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 그 학생들은 기업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이나 대학원을 지정을 해서 소프트웨어 소위 말해서 ROTC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분야에 하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이제 그런 정부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할 때 이제 기업들은 기업의 니즈를 또 대학에 잘 얘기해야 되고 대학은 그 접수된 기업의 요구 사항을 또 커리큘럼에 잘 반영해서 제대로 교육시켜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거는 사실 산학 연관이 다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기술자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양성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문화입니다. 문화. 개발자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가치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사용자죠. 사용자는 개인 사용자가 될 수 있고 기업 사용자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가치 인식을 충분히 해서 지금도 우리 아직 불법 복제율이 우리나라가 40% 정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시장이 그냥 커지는 겁니다. 그것만 제값만 주기만 해도 그런 그 라이센스 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자들이 자기가 어떤 기업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했을 때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정을 해서 개발자들이 그 내에서 더 뭐라 그럴까 발전할 수 있고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그러면은 글로벌리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 또는 개인 고객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 인식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게 이제 가치 인식이신데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이 좀 무엇인가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가치 인식이 제가 듣기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좀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 늘 중요한 게 가치 인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뭐 두 번째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중요한 거가 하나가 말씀드린 게 인재 양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장치 산업이 아니고 재료가 필요 없는 거고 또 개발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제도나 이런 거가 개선이 많이 돼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게 해외 진출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도 미국이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해외 진출을 하지 못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한된 시장 내에서 기업들이 성장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가치 인식, 인재 양성, 해외 진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구멘토 오늘 지석구 본부장님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